좋은 날을 받아서 오늘 송인주 선생의 아후를 내려주는 건당예를 하겠습니다. 맨 먼저 회장님께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이게 안 보여. 오늘 인사제가 여기 추사 고택까지 와서 좋은 시위도 했는데 이렇게 좋은 건당예 자리가 있어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아호는 다 갖고 계실 텐데 이런 예가 진행되는 것도 저도 처음입니다. 공부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잘 눈여겨보시고 좋은 자리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그 건당예가 어떤 것인가를 간단하게 설명드린다면은 옛날에는 어려서부터는 그 어떤 그 아이들의 이름이 있지만 그 성년이 되었을 때는 호를 지어서 호를 부르게 했습니다. 그게 물론 그 육아에서뿐만이 아니라 그 불가에서도 일단 일단 그 절에 선문에 입산을 하게 되면은 스승으로부터의 어떤 그 호를 하나 받아서 그 이름으로 평생 부르게 되죠. 물론 이제 그 육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성년이 되었을 때 호를 받아서 그 평생 동안 그 호를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송인주 선생님께서 그 새로 그 호를 받게 되어서 그 예식을 옛날의 그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다시 복원해보고자 재현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호를 지으신 현황 선생님께서 그 작호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네, 아까 내려오면서 차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다른 이름인 아호를 갖고 있습니다. 아호라고도 하고 결호라고도 그러는데 이것이 아주 오래된 옛날부터 그 시를 짓는다든가 물림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냥 보통 사람들도 성년이 되고 30, 40이 지나면 아무리 중마고지간이라도 서로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은 아주 귀한 그 사람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뜻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 그 천하게 여겨지고 또 실제로 천한 행실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름 이외에 다른 것을 부를 수 있는 특히 글 공부를 한다든지 글씨를 쓴다든지 이런 분들은 그런 것들이 아주 오래전에 중국으로부터 또 우리나라로부터 시작이 돼서 우리나라는 신라 시대로부터 그 호가 전해지고 있어서 신라를 거쳐서 통일신라와 고려 그 다음에 이제 고려 때에는 일반화가 됐고 조선시대를 거쳐서 오늘날에는 옛날만큼의 그런 것도 없지만 그래도 오늘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라든지 또는 문화예술 쪽에 또는 이런 그 한시나 북글씨를 쓰지 않는 문인이나 예술인들도 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호는 전통적으로 짓는 방법이 4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4가지의 그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소자하고 뜻지자 소지이호라고 그래요. 바소 뜻지 서이 그 다음에 불호 이래서 소지이호인데 소지이호는 글자 그대로 자기가 뜻한 바로 호를 삼는 겁니다. 그래서 뜻한 바로 자기 마음에 있는 그런 뜻한 바로 호를 삼기 때문에 호를 삼을 때에는 주로 인간들은 인생 미백이라고 하는 것처럼 100년을 활동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자연 경물에 자기의 뜻이나 마음이나 정을 붙여 놓아서 주로 자연 경물에 있는 그런 것을 즉 사람보다는 변화가 적은 이런 그 사물을 자기 마음의 어떤 징표나 신표로 여겨서 그것을 우러르고 또는 숭상하고 항상 본받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데 그것이 소지이호입니다. 자기가 뜻한 바로 호를 삼는 것. 예를 들어서 저를 현암 이렇게 하는데 거물 현자 바위 암자를 쓴단 말이죠. 이런 것은 어떤 그 산후에 확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쉽게 움직이지 않고 웅운하면서도 장중한 의미를 가지라는 의미로 거물 현자와 바위 암자를 쓴 거예요. 이런 것이 소지이호입니다. 소지이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소거이호가 있습니다. 똑같이 바소자, 살거자, 서이자 불을 이름 호자인데 이것은 자기가 사는 곳으로 호를 삼는 겁니다. 옛날에 신민당 때 유진산 국회의원은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이, 김영삼 대통령은 거제군 장목면 거산리, 김대중 대통령은 하의도의 후광리. 이런 자기가 사는 동네 이름을 따서 호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소거이호라고 그래요. 소거이호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소축이호가 있습니다. 길을 축자. 길을 축자인데 이것은 내가 대나무를 또는 내가 매화나무를 또는 내가 어떤 그 아끼는 식물이라든지 이런 거면은 뭔 죽 또는 아니면 무슨 송 아니면 매화 언덕 이렇게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발을 그 기르는 발을 가지고 호를 삼는 것은 소축이호입니다. 소축이.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면 소우이호가 있어요. 우자는 만날 우자입니다.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고려 말대의 문익점은 나라도 망해가고 형제도 없고 부도 없다. 그래서 세 가지가 전부 근시입니다. 그래서 석삼자, 근심, 우자, 집당자가 있어요. 세 가지가 근심인 집에서 나는 산다 해서 문익점의 호는 삼우당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크게 이런 그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지 않고 근래에 보면 글자의 뜻이라든가 이런 것만 해서 하면 굳이 분류를 하면 소지나 소거나 소축이나 소우이호가 아닌 자포입니다. 자포. 그것은 자포가 돼서 여러분들이 호를 여기는 서실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래서 호를 내려준다든지 또는 누구에게 호를 지어줄 경우 또는 자문을 받을 경우 물어올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아호라고 그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에 대해서 명백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방법에 의해서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알고 난 뒤에 그 사람이 어떤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건지 어떤 감성을 갖고 있는 건지 충분히 파악한 뒤에 소건지 소축인지 소운지 소진지 이것을 선생님이 판단을 해서 비로소 이제 호를 내려주는 이런 건데 부끄러운 현실이지만 오늘날 뭐 대부분 마찬가지고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도 내가 갖고 호가 없으신 분은 안 계신데 내 호가 왜 무엇인지라고 받으신 또는 받으신 그 이후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똑떨어지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이 드물어요. 그냥 글자만 갖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해서 이 자리를 어떤 그 시초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 행사가 꼭 필요하다든가 또는 꼭 그 호의 의미를 각인시켜주고 이럴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행사를 좀 약간 번거롭기는 하지만 각 서실이라든지 또는 뭐 서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동학들과 좀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행사에 대해서는 이 건당예라고 그러는 것이 지금 이것을 준비를 하면서 옛날 의식을 다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이를테면 옛날에는 그 3, 4동네에 있는 참석자들도 전부 이렇게 의관을 갖추고 와서 축하해주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현실적으로 상용하는 복장이, 일상의 복장이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서 그렇긴 한데, 그런 외형적인 문제 말고도 진행을 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이러한 그 건당예 같은 이런 것을 자주 접해보거나 경험해 보신 분들이 거의 드물어요. 이런 것이. 그래서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절망적인 것이 뭐냐면, 믿는 구석이 무너질 때와 물어볼 곳이 없을 때는 정말 눈앞이 캄캄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릴 때 충청도에서 본 것과, 그 다음에 호남 지방에 여쭤보고, 그 다음에 부산 지방에 계신 분한테 여쭤보고 해서 각 전국에 대동소이하기는 한데, 우리가 그 제사 지낼 때 진설법처럼 약간 조금씩 대동에서 소이는 있어요. 소이는 있고, 그것을 또 현실과 현실적으로 옛 것과 지금 것을 서로 조화를 시키는 매치를 하다가 보니까 완전히 완벽하게 옛날을 재현하기는 좀 힘듭니다. 힘들지만은 거의 한 70% 정도는 옛날의 어떤 그 뜻이라든가 정신을 이제 좀 오늘 행사에서 좀 외형적인 행사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면적으로는 재현을 해 보려고 해서 시회 끝나고 번거롭지만 이런 그 건당예 자리를 아마 거기에가 아까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참석하신다거나 또는 관람이나 보시는 것만도 거의 처음이신 분들이 거의 이 자리에 대부분이에요.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호와 그 다음에 이제 자는 또 다른데 호를 받으실 때 또는 내리실 때는 어떤 일정한 이렇게 거창한 식은 아니다 하더라도 좀 옛날로부터 전통적으로 행해지는 방식이 있다. 또 그 의미와 정신이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늘 공부하시면서도 이러한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오늘 행사를 좀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후기를 선생님께서 한번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원문으로. 한번 읽어주시고요. 예. 이거는 그냥 회장님이 들고 계시고 제가 이걸 읽을게요. 자, 여러분들이 그 유인물을 가지셨는데요. 이것은 이 사람의 호를 왜 이렇게 하는가 하는 호를 짓게 된 연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호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예를 들어서 호는 있는데 호기가 없으면 자동차를 사오고 넘버가 없는 거, 번호판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이를 아들이나 손주를 보고 출생신고를 안 거나 거의 호적 투본이 없는 거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아니면 앞으로 아후를 받으신다거나 이럴 때는 주신 선생님한테 그 뜻을 여쭈어서 왜 이런 뜻인가, 어떤 연유로 해서 이런 게 나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소급해서 공부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유인물에 보면 호기가 있어요. 호기가 그 호기를 한번 보시면은요, 남국 창명지 중에 유 삼성혈지하니 세칭 영주의라. 한라 영봉이 의계의 장구하고 도중 도처에 전가 설화하니 무불허다하여 심은 고속언이라.
산수 풍운이 응수 타역하니 상이 활화하여 유한자가 감어 당송집 풍류하고 혹인 우이지 오방 체경야라. 여산 송문은 여조 이래로 문식 선연하여 명문 거족으로 방중 진해에 굴지 삼호하고 이 일파 이거우 영주러니 보즉 14대 전사야라. 금설 송인주의 기선 여산이니요 성적 담박하고 불렴세속하여 상회 고인 지풍언이라. 독서불식하고 준수 공령하여 이우의 전제문묵하니 기불 문한가지 육풍 여운 호아. 특칭 서랑하고 제주 고문이니 즉 선말 추사 김공 적거지 대정인야라. 당금억제의 양문 선조가 이우의 종사 시습은 관화사의니라. 자고 성지는 다축 영기러니 삼제삼간이 대현어세하니 화화노국은 즉 사도 비조이신 공부자 탄우 차지아니라. 사제노국하고 이후 시립인도하여 이 개창학문하니 노즉 성역이고서 이 초거만세하며 이 진리지 귀처에 불가 이연이며 우 문사철의 전통학문이 기여 노국의니라. 후설 정자는 불가 재론하고 정훈이 인도이니 기의 합어 겸유의 회야니라. 차인 동학 송인주아우를 금사 노정하니 의거 호설하면 즉 소지 이호의니라. 생장 고벌의 훈습 의례하고 기동지 수어 범인이러니 가의 해국지 선사야니라. 수불만경의 중어 중문을 연찬어 박사과정이러니 지익명이 학익고하고 연후에 양명부의하며 유락탕마하고 이 효제치 기가하고 이 돈목 협화일문하니 성문일어 향야니라. 오여노정은 평수결교에 빈종인사하여 상억 담박풍의와 추수정신과 송백기조하며 이 기시벽은 약 문동어 성지감하고 규어 심지령이니 이우의 탕물 우흥하고 비파 양구하며 연후에 영물지간에 매토 경인직고하니 하불학고 덕수지 수규야제리요. 석일론정시연의 왈 불령이 당금몽악으로 불의 건당하고 이 감칭 별호러니 수구의 물림지 개코와 책 작코 혹이여 현암하니 오이 멸악으로 하이 술인지 작코 혹이 호리요. 제3고사에 불획하여 약초 소붕 막역 지정하고 이색 기정이 귀지하고 역 대명 오율하여 제우 노정지 미상이니라. 시왈 물림호 별칭이요 아사찰 응훈이라. 학문 행단 앙이요 영가 경석 증이라. 제가 성유신하고 처사 행무빙이라. 금사 노정호 하니 계례 홍지 승이라. 이렇게 이제 원문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 번역문을 수학쌤이 총무님이 뒤에 보면 번역문이 있습니다. 그 번역문이 아마 따로 있을 거니까 번역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서는 현황 선생님께서 그 한문을 편토해서 읽어주셨고요. 저는 그것을 번역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남녘 푸른 바다의 한 가운데에 삼성혈의 터가 있으니 세상에서 영주라고 칭한다. 한라산의 신령스러운 봉우리가 덮개인가 하면서 장구한데 섬의 도처에는 집집마다 설화가 전해짐이 허다하여 때에 옛 풍속들을 들을 수 있다. 산수와 풍은이 응당 다른 지역과는 달라서 항상 살아있는 그림과 같으니 안목이 있는 자는 방송의 풍류에서 느끼고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최고의 경치라고 이른다. 여산 송씨 문중은 고려조 이래로 문장이 선연하여 명문 거족으로 나라 안에서 5손가락 안에 꼽는데 한 무리가 영주로 이거하였으니 족보를 살핀즉 14대 전의 역사이다. 지금 송인주를 말하느니 그 선조는 여산송씨이고 성품은 담백하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아 항상 옛사람의 풍물을 품고 있다. 독서함에 쉬지 않고 학칙을 준수하여 그럼으로써 글 공부를 오로지 하니 어찌 문한가의 남은 풍속과 남은 운치가 아니겠는가. 특히 부군을 말하건대 제주 고씨인즉 조선 말기 추사 김공이 귀양살이한 대정지방의 사람이다. 지금 생각하노니 두 문중의 선조들은 선생을 따라 당시에 학습하게 되었음을 명약관화한 일이다. 옛날로부터 신성한 땅은 신령스러운 기운이 많이 쌓였나니 천지인과 시간, 공간, 인간이 크게 세상에 드러났으니 중국의 노나라인즉 유학의 시조인 공부자께서 이곳에서 탄생하십니다. 역사에 노나라가 있고 후에 비로소 사람의 도리가 세워지고 그리하여 학문이 열렸으니 노나라는 신성한 지역으로 만대에 촛불이고서 진리가 모이는 곳이나 가히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문학, 역사, 철학의 정통 학문이 노나라에서 일어났다. 뒤에 정자를 말하며 가히 재론하지 아니하고 뜰 안의 가르침이고서 이끌어줌에 그 뜻은 겸손하고 넉넉함에 합당하며 그러고서 감싸주는 것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인하여 동학 송인조의 아우를 지금 노정이라고 주나니 아우를 설명함에 의거한즉 뜻한 바로 호를 삼는 것이다. 역사 있는 집안에서 나고 자라서 예의를 익힘에 그 행동거지는 보통 사람과는 다르니 가히 제주도의 어진 선비라고 이를만하다. 비록 노년은 아니나 중어 중문학을 박사과정에서 연천함에 지혜는 더욱 밝아지고 학문은 더욱 높아진 연후에 이름을 드날릴 뜻이 없고 오직 절차탕마함을 즐기며 효도와 공경으로 그 집안을 다스리고 돈목으로서 한 가정을 화목해 하니 칭찬과 소문이 향리에서 넘쳐난다. 내가 노정과 더불어 타향에서 친교를 맺고 자주 인사시를 쫓음에 항상 담백한 용모와 거동 그리고 깨끗한 정신 송백 같은 지조를 생각하고는 그가 시를 지을 때의 문장은 성정의 느낌에서 움직이고 마음의 신령스러움을 법도로 삼는 것 같으며 그럼으로써 사물에 의탁하며 흥추를 붙이고 경솔하게 말이 많지 아니한 연후에 사물을 읊조리는 사이에서 매번 사람을 놀게 하는 식구를 뱉어내니 어찌 학문이 높고 덕이 순수한 선비가 아니겠는가. 지난날 마음을 나누는 시에서 말하기를 제가 지금 초학자로 건당을 이해도 하지 않고 그리하고는 감히 별호를 부른다면 누가 물림의 객이라고 하겠습니까 하고 별호와 호기 지어주기를 현암에게 재촉하니 내가 천학으로서 어찌 다른 사람이 호를 짓고 호기를 쓰겠습니까 하며
2번, 3번 사양함에도 뜻을 이루지 못하고 대략 글벗의 막역한 정을 써서 그리하여 그의 청을 막고 그에게 돌려보내며 또한 명을 대신하여 오원율시로 노정의 문설주에 써붙이는 것이다. 그 시에 말하기를 문단에서는 서로 다르게 부르나니 선비혼이 어림을 살핀다네. 배우고 물음은 횡단을 우러르고 읊고 노래함은 글자리에서 더한다오. 제가 하면은 정성으로 믿음이 있게 하며 처사에는 요행에 의지함이 없게 한다네. 지금 노정이라고 호를 내려주매 개왕성 계대학의 큰 뜻을 잇는다오. 계사년 4월 보름 진주인 호병도는 쓰느라. 네, 이상입니다. 허각균 대독. 예. 자,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에는 그 새로 호를 받으신 그 노정 송인주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그 감내 인사를 하겠습니다. 이거 하고 아호 기문을 중정하겠습니다. 자, 같이 일어서셔서 다 같이 모두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도 찍어주세요. 많이 찍어주세요. 축하합니다. 사진 잠깐만. 잠깐만 한 번 더 찍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갑니다. 네, 좋습니다. 예. 얼른 받으세요. 서로 거시기 하기 전에. 거시기 하기 전에 가지고 호 뺏기기 전에 얼른 받으세요. 뺏기기 전에 주기 싫은가? 아, 축하합니다. 다음은 감사합니다. 전 회장님이셨던 그 시우 선생님께서 그 건당일을 한 노정 선생님께 그 축하의 말씀을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이제 보시다시피 그 노정 송 여사께서 호를 받으셨는데요. 공금을 통해서 호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떻게 있습니까? 저도 이제 호를 받고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던 것을 이런 거치면서 호를 받으셨으니 아까 읽은 그 호기에 나와 있는 그 뜻과 그 뜻을 펴신 선생님의 뜻을 잘 받으셔가지고 이 세상에 둘도 없는 훌륭한 석학으로 이렇게 발전하시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네. 다음은 호를 받으신 그 노정 선생님께서 그 감례의 말씀 하시겠습니다.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현황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준비 과정에서 도와주신 여러 선생님들 모두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음식 준비를 선뜻 다 해주신 소단 선생님하고 사모님께 감사합니다. 전합니다. 그리고 노정이란 호가 저한테 다분하다는 거 압니다. 그 속의 의미는 가만히 저한테 생각해봤는데 평생 공부하면서 힘들 때 패틱으로 삼으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면서 힘들 때나든가 해이해질 때는 노정이란 호를 생각하면서 다시 추스리면서 변화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축하합니다. 다음에는 술을 안 갖고 와. 건배해야 되는데 술안 갖고 오시구나. 이제 술 가지러 갔습니다. 모든 의식에 술이 없으면 또 오시네. 잘 말아서. 잘 어떻게 하냐? 원래 성기가 뛰지 않는데. 비 온다고 뛰는 건가?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야 돼. 아무리 바빠도 뛰는 거 아니야. 그냥 걸어.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어요. 제주도 소복술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올라오셔서 건배 같이 하시게. 갑시다. 아이고.
그 이제 수담생 그 돼지고기도 아, 예. 자 얼른 올라오십시오 이제. 비석은 여기다 시원을 찾고 여기도 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종이 있네 저. 아 여기 이거 뭐 있어? 세상에 들리잖아. 어떡하지? 저쪽 뒤에 하나. 여기 두장 깔아. 저 뒤에도 또 두 장 깔고. 잘 찍어갖고 KBS로 바로 넘겨. 저로 남겨 방송으로. 건당제라가 역사상 준비라 그래. 보잖아요. 시작 고탱이 됐으니까. 그럼 딱 어울린 거지. 그건 전통을 살리는 게 좋은 거지. 좋은 거지 사실. 젊은 사람도 올린다는데 올리면 한다라고 저 준 겁니다. 그 올리라고 준게 아니고 한다라고 그런 거. 아유, 뭐 집에 들어가는 거. 자 여기 앉으니까. 야 앉으세요. 근데 화이트가 막 싸프다 그래. 뭘 싸울 게 뭐가 있어? 우리 말이 있을까? 두 사람들이 멋지려고? 화이트가 나쁘다 그래. 뭘 싸워 전쟁. 뭐라고 만들까 아무. 앞에 올라가면 아니 행복. 행복이 좋잖아. 아니 그 신신권 행복. 다 신신권. 화이트가 싸우면 몰라. 앞으로 눌러버려요. 노력. 신신권. 예 있어? 보세요. 새우젓 여기 이게 새우젓이에요. 새우젓 담은 접시나 붉은 접시가 있어요. 그 양쪽에 이거 찍을까 이제? 건배는 거 찍어야죠. 내가 손으로 아니 진짜 야 원래 이거? 어떻게 이거? 아니 축하 건배하는 것까지만 하고. 예. 이거 또 있지. 장수 막걸리가 있어요?